근데 어제 변호사님 기억나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어제 막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막 엄청 막 울고불고 했잖아요. 대표님 막 안고 껴안고 울고. 진짜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여자친구 성수동 사는데 그 여자친구 그 바람 펴서 헤어졌다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제 블랙아웃의 상황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3명의 변호사가 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로우맨스입니다. 오늘은 좀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형사사건을 주로 하고 성범죄 사건을 그중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중간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폭행 협박을 이용한 우리가 소위 이제 원초적인 그런 이제 강간 사건보다는 요즘에는 좀 중간간 사건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준강간이 강간이랑 다른 점이 뭐죠? 비슷한데 결국은 준해서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강간이라고 하면은 폭행 협박을 이용하는 걸 강간이라고 하는데, 폭행 협박을 이용하는 것과 준해서 처벌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형법상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이제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걸 말하죠. 이게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는 어떤 경우죠? 술에 상당히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내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을지 말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그게 불가했느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심신상실 혹은 한거불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술에 취한 대상에 대해서 강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중강간으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그런 중강간을 인정하는 만취 상태인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만취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징표들이 있죠. 일단은 말이 어눌해진다던가 혹은 뭐 했던 얘기를 또 한다던가 그런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확실한 만취 상태라고 한다면 몸을 못 가누는 정도, 그리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통 만취 상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했고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중간간 성립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중간간의 성립이 인정되는 만취 상태, 이렇게 표현해도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클럽에서 술을 드시고 여성분과 함께 모텔 같은 데 가셨다가 녹음을 해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녹음 파일에 보면은 그 여성분과의 대화만 녹음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성분이 뭐 체위를 변경해달라든가 뭐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어서 되게 유리하게 작용되어서 불송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처리한 사건이라 아마 변호사님들은 모르실 텐데, 그 여성분 집에 홈캠이 설치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뭔가 좀 찜찜하니까 홈캠을 열어봤어요. 그날 술자리를 같이 했던 남성이 자기를 그렇게 이제 추행하고 가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자기는 이제 완전 취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집인데도 그 자기 집인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고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술을 마셔서 그렇죠.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중간간으로 처벌이 되나요? 그런 경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중간간이 아니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당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중간간이 아닌데, 이제 그걸 우리가 속칭 블랙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블랙아웃이었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간간 혐의를 벗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게 사실상 좀 또 험난한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대화도 하고 행동도 하고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랬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이제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죠. 네네네.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준강간이라는 게 두 명의 당사자 사이 내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아웃을 갖다가 입증하기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근데 어제 변호사님 기억나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어제 막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막 엄청 막 울고불고 했잖아요. 대표님 막 안고 껴안고 울고. 진짜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여자친구 성수동 사는데 그 여자친구 그 바람 펴서 헤어졌다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제 블랙아웃의 상황인 겁니다. 블랙아웃이랑 이제 또 대비되는 개념이 법원에서는 패싱아웃이라고 또 하죠. 패싱아웃이 완전히 이제 의식이 상실된 건데, 또 다시 예를 들어보면은 저랑 술 엄청 많이 먹을 때 있었잖아요. 제가 거의 몸을 못 가누어서 이제 박 변호사님 막 이 저를 막 들쳐 업고 막 집에 막
데려다주고 그런 상황은 사실 블랙아웃이 아니라 패싱아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돼야 원밀하게는 중간간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간간이 결국은 뭐 인정이 된다면 강간이랑 똑같이 처벌이 되는지 좀 요거를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법정형은 같아요, 그죠? 준해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결국 이제 똑같이 처벌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긴 한데 이게 근데 실무상으로는 어떤가요? 실무상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강간이랑 양형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법정형은 똑같은데 실무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냥 일반 강간은 폭행 협박을 쓰고 중간간은 이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약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어요. 실제로 유사 판결문 같은 걸 보더라도. 중간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는 이제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이제 처벌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강간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낮은 수위로 처벌이 되는 강간이 가령 3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간은 2년 6월 뭐 이 정도 선에서 폭행 협박을 뭐 직접적으로 이용한 것보다는 좀 수위가 좀 낮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강간보다는 약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중간간 사건에서 보면 카메라 촬영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압수돼서 예전에 찍어서 이제 저장한 모든 영상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카차이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위기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만 찍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만약에 이제 찍었더라도 삭제를 했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근데 보통은 삭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지울까요? 약간 그 수집욕 같은 거 아닐까요? 보통 그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나오시는 분들은 한 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찍은 것들이 나오긴 하시더라고요. 혹시 김은광 변호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찍으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은 있죠. 삭제를 왜 안 했는지, 왜 많이 찍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계기를 가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 가치관을 잘못 세우셔서 당장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켜야 될 필요도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제휴기관에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간 사건인데 뭐 그렇게 이제 동의를 받지 않은 나체 사진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빼박 상황이 되는 거죠. 아예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진을 이제 대놓고 찍을 수 있었던 게 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간 혐의를 이제 입증하는데 증거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카메라 촬영물이 막 나온다면 이제 그건 또 별건으로 입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또 별도로 처벌을 이제 추가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준강제추행이 또 같이 문제되기도 하나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카메라 촬영물을 봤을 때 예전 카메라 촬영물이 나왔는데 그 카메라 촬영물 자체를 보더라도 여성분이 완전히 뭐 술에 취해 있었다. 근데 뭐 촬영물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찍는 과정에서 찍기 위해서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만졌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카메라 촬영물 카찰제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에 만졌다. 이제 중강제추행으로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